지갑 속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카드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경제적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매일 수백만 명이 이 마법 같은 카드를 긁으며 즉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돈을 주면서도 동시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카드사들은 캐시백을 주고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심지어 무료 항공권까지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걸까요? 오늘은 신용카드 업계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공짜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 뒤에 숨어있는 정교한 수익 모델과 심리적 함정들을 낱낱이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카드를 긁을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은행들이 그토록 적극적으로 카드 발급을 권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부터 알아볼까요? 직불카드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계좌의 돈을 즉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현금을 꺼내 쓰는 것과 동일하죠. 계좌에 50만 원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순간 잔액이 줄어들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신용카드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본인 계좌의 돈을 건드리지 않고도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 계좌에 1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80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직불카드였다면 계좌 잔액이 20만 원으로 줄어들었겠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여전히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노트북은 이미 본인 손에 있지만 카드사에게는 8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죠. 이 빚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이자가 카드사들의 핵심 수익원이 되는 거죠. 또한 각 카드마다 신용 한도라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의 한도를 받습니다. 이 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 직업의 안정성, 과거 신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상환 능력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으면 이자도 받지 않으며 심지어 포인트까지 주는 것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요? 무료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권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죠. 언뜻 보면 카드사들이 손해를 보면서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교묘한 심리적 트랩이 숨어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결코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혜택의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월 청구서가 도착하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갚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항상 두 가지 숫자가 표시되죠. 전체 사용액과 그보다 훨씬 작은 최소 결제 금액입니다. 만약 이번 달에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청구서에는 전액 150만 원과 함께 최소 결제 금액 4만 원 정도가 함께 적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4만 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안도합니다. 마감일 전에 최소 금액만 납부하면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덫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146만 원은 다음 달로 2월 되면서 이자가 붙기 시작하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원금은 점점 불어나고 카드사는 지속적인 이자 수익을 얻게 됩니다. 국내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은 평균 20% 내외로 이는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카드 빚을 최소 결제 금액으로만 갚아 나간다면 완전히 상환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총 이자만 수십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의 신용카드 부채 규모가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고 평균 이자율은 연 21%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해서 가계 신용카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계 신용 중 신용카드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전액을 제때 갚고 절대 빚을 지지 않는다면 완전히 무료일까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엄 카드들은 연회비라는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든 안 하든 매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죠. 카드사들이 다양한 등급의 카드를 출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 카드부터 골드, 플래티넘, 블랙카드까지 등급이 올라갑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혜택과 높은 신용 한도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연회비도 비싸집니다. 최고급 카드의 경우 연회비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카드들은 단순한 결제 도구를 넘어서
일종의 지위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포인트와 혜택이 진짜 미끼인 이유를 알아볼까요?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제때 갚고 연회비도 납부하는 똑똑한 소비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무료 항공권 등의 혜택을 통해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카드사들이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진짜 목적은 고객들의 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할 때 평균 12달러 18%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는 실제 돈이 나가는 느낌이 덜하고 지불이 미뤄지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페인 오브 페이먼트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지불의 고통 이론에 따르면 현금을 직접 건네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 카드 결제 시에는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혜택은 사용액의 1-2% 수준입니다. 100만 원을 써서 1-2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셈이죠. 포인트 카드라면 카드별 적립률에 따라 일센 3만 포인트 정도가 쌓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인트로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엄청난 금액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료 국내선 항공권 하나를 받으려면 보통 1만 5천에서 2만 5천 포인트가 필요하고 국제선은 7만 포인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천만 원을 써야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포인트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도 하죠. 또한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가맹점에서 카드사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이 비용은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 수수료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숨겨진 세금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신용점수 시스템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용점수는 단순히 대출을 받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임대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심지어 취업할 때도 신용도가 평가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신용 점수는 과거에 돈을 빌리고 성실하게 갚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책임감 있는 신용 관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결제하고 신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양한 신용 상품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죠. 신용카드는 이런 신용 이력을 만들기 가장 쉬운 도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까지 카드로 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빚을 지고 갚는 패턴을 반복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결국 신용점수라는 숫자에 얽매여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마케팅 전략의 교묘함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0% 할부, 무이자 할부, 첫 달 무료 같은 매력적인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프로모션들은 당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본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구매를 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더욱 공격적입니다. 대학교 캠퍼스나 쇼핑몰에서 각종 사은품을 내걸며 카드 가입을 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아직 경제적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유한 사람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사용법은 일반인과 확연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부자들은 자신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부자들은 카드를 일종의 단기 무이자 대출로 인식합니다. 월 급여일까지 현금 흐름을 조절하거나 투자 자금을 묶어두고 일상 지출은 카드로 처리한 후 정해진 날짜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절대 본인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며 카드는 편의성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카드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카드는 결제 수단일 뿐 추가 구매력을 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매월 사용액을 전액 갚어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연회비가 없는 기본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려한 혜택은 없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하죠. 신용 한도도 본인의 월 소득 수준에서 무리가 없는 선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높은 한도가 있다고 해서 그만큼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가계관리 앱을 활용해서 카드 사용 패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만큼 지출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점검하며 불필요한 지출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결제 설정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지출에 대한 의식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종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에 계속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정기적으로 자동결제 목록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업계의 미래도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입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애플페이, 삼성페이, 각종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등장했죠. 이런 서비스들도 결국 신용카드나 계좌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구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도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워낙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익숙한 시스템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당분간은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생태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시스템의 진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카드사들이 캐시백과 무료 항공권,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수조 원의 이익을 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사용한다면 항상 주도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피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을 다시 한번 관찰해보세요. 카드사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지, 쇼핑센터나 대학교 앞에서 각종 사은품을 내걸며 카드 가입을 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진정 고객을 위한 혜택이라면 굳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권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결국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이런 시스템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는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구매가 정말 필요한가? 현금이 있다면 과연 이 물건을 살 것인가? 이 간단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